지난 차시에서는 미국 영화에 나타난 인종 갈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미국 소설 작품과 한흑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드 장은 1996년에 출간한 그의 데뷔작 식료품점에서 한국계 이민자가 운영하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한인과 흑인 간의 갈등을 다룹니다. 이 소설은 이민 1세대에 속하는 이씨 부부와 2세대에 속하는 토마스 탐, 준, 정미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모델 마이너리티와 아메리칸 드림 신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이러한 신화 속에서 거듭 좌절을 맛보면서도 왜 이러한 신화의 힘에 결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 글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인물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편적인 미국 이민자의 초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 아울러 그들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인종 간 갈등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한국계의 미국 이민은 한국 근대사의 정치적 상황이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제3의 이민 물결이라고 불리는 1965년 이후에 급증한 이민은 주로 자본주의 논리에 기초한 경제적 성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1세대에 속하는 이씨 부부의 이민 생활 동안 순전히 미국 토양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계층 상승을 이룩하고자 하는 열망이 주를 이룹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씨 부부와 같이 높은 자영업자의 비중은 경제력이 신분의 지표가 되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에 집착하는 소상인적 가치관이 재미 한인의 특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씨는 한국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지만 미국으로 이민 후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처럼 고학력자이거나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도 미국으로 이민 후에는 그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힘들고 또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고국에서 했던 혹은 할 수 있었던 일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고충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빠른 경제적 성공의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종종 큰 그림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단골 손님인 해리스를 제외하면 이씨 부부는 다른 손님과는 어떠한 특별한 인간적인 유대도 맺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주로 가게를 지키는 이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손님을 올려다보지도 않은 채 돈을 받는가 하면 심지어 좀도둑을 발견하더라도 내심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물쩍거리는 탐에게 그 누구도 돈 내지 않고는 못 나가게 해라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식료품점 내부에서 만연하고 있는 절대 규칙입니다. 돈이 유입되기만 한다면 소비자가 누가 되든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욕심 많은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렇게라도 살다 보면 훗날 분명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인 만큼 그것이 결실을 맺으면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내 민족적 역학구도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중간자적 역할을 해오던 한국계 이민 소상인은 쉽게 희생양이 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한인 상인들은 미국에서 중간자로서 주류 경제의 틈새를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특유의 성격으로 인해 다양한 집단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자적 존재로서 이씨 부부를 상기할 때 이 관찰은 대단히 시사적입니다. 백인들이 중점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설 자본이 부족한 한인들은 우선적으로 흑인, 라티노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을 공략합니다. 그 이후 백인 거주 지역으로 점차 상권을 확장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씨 부부가 겪는 난항으로 미루어 볼 때 안전한 지역까지 차츰 상권을 확장하려는 계획은 쉽사리 좌절되기도 합니다. 범죄율이 높은 저소득층인 만큼 무장 강도, 절도, 파업, 불매운동 등의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 공급자로의 횡포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씨 부부 역시 이러한 취약성을 감당해내지 못했는데 그들은 사업가로서 잘 나가다가 결국 흑인들이 시작한 불매운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씨 부부의 사업 중단에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역할을 한 원인은 물론
물리적인 대치 사항도 있지만 그에 덧붙여 앞서 배웠던 모델 마이너리티 개념을 비롯해 사회에 만연한 인종적 고정관념의 영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예컨대 이씨 부인의 시각에서 흑인들은 항시 예의주시해야 할 잠재적 범죄자입니다. 처음부터 그녀가 탐에게 단단히 일러두듯 가게에서는 특히 검둥이들을 잘 감시해야 한다든가 라는 부분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이씨 부인의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태도와 언사는 그녀가 우월한 백인과 열등한 흑인 사이에 중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모범 소수 인종으로서 아시아인의 정체성을 암암리에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흑인들이 보기에 아시아계 사람들은 특수한 언어로만 소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돈의 언어입니다. 그들은 주소비자층을 이루는 흑인을 제대로 대우하지도 않으면서 동네에 와서 돈이란 돈은 다 빨아먹는 비윤리적인 돈벌레들입니다. 따라서 흑인들이 판단하기에 탐욕적인 한인에게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혹은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굴러들어갈 수 있는 화폐 유통의 맥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존중을 명목으로 시작되었던 지극히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불매운동은 논란의 불길이 점차 거세어지면서 점차 약탈의 형태를 띱니다. 이 지점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바 애초에 이 불매운동은 단순히 비인간적으로 소비자를 대우한 한 명의 사업자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방점은 사업가가 돈이 있는 아시아계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흑인들의 증오가 향하는 대상은 평소 쌀쌀맞게 소비자들을 대우하는 이씨 부인도 흑인 커플에게 총을 겨누던 탐도 아닙니다. 즉 이렇게 불매운동으로 대변되는 인종갈등 양상을 꼭 아시아인과 흑인의 대립구도로서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식료품점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비단 흑인만이 아니라 라티노, 백인까지 포함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수민족들이 아시아인을 경계의 눈초리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이씨 부인은 특히 아시아인으로 대변되는 이씨 부인은 흑인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는 있지만 감히 백인 지배사회로는 진입할 수 없었는데 아시아인들에게 붙여진 모델 마이너리티 이미지에서 마이너는 백인 지배 기업의 마이너라는 뜻에서 붙여진 수식어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자라나던 모든 것을 약탈당한 이씨 부인에게는 종국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과정에서 무능한 공권력을 위시한 갖가지 문제들을 공론화시키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홀로 따먹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불리는 미국 성공 신화를 부정하는 순간 이씨 가족이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도는 모두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모순과 역경 속에서도 일말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로 결심합니다. 얼핏 보기에 탐은 성공의 의지가 전혀 없고 두는 학업에 흥미가 없는 것으로 둘은 전형적인 모델 마이너리티 범주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인물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신화 속에서 처절히 갈등하는 인물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부유하듯 살아가던 그가 뿌리의식이 있는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이씨 부부 아래에서 성실히 일하고자 하는 태도는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반영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인종 갈등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탐은 초반에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를 위해 일한다고 하며 이씨 부인의 명백한 흑인 차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흑인이 주 소비자층을 이루는 식료품점에서 계속 일하게 되면서 그는 인종 혐오, 차별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그가 인종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기존에 견지했던 것과 극명히 달라집니다. 주로 흑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사례를 접하게 된 탓에 그는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개인의 잘잘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 때문에 다른 인종의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통렬히 깨닫습니다. 특히 시선의 문제는 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료품점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노동을 통해 창출해내는 수입에 있습니다. 이씨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탐은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탐은 다양한 인종 집단에 속하는 손님들을 감시하는데 탐과 이씨 부인은 유독 흑인들을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이런 시선이 교차되는 동안 긴장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또한 시선이 닿는 곳에는 자기 검열도 이루어집니다. 이 시선의 구조 외곽에는 패권을 쥔 자로서 백인들이 존재합니다. 시선에서 자유로운 만큼 그들은 주로 사건을 조망하고 방기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식료품점 내부에서 전개되는 시선 구조는 작품 내의 대표적인 두 소수민족 갈등, 즉 한흑 갈등 양상을 집약해서 보여줍니다. 탐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허약한 신체를 가진 인물로서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쉴 수 없습니다. 아마 작가였던 레너드 장은 이 인물을 통해서 다양한 인종 간의 긴장과 마찰 속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미국 사회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인가가 조금만 어긋나도 폭발해 버릴 것만 같은 위험이 항존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위에 큰 위협을 느끼는 탐의 주된 정수는 당혹감입니다. 이민 1세대의 꿈이 인종 간의 갈등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며 그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살아가야 하는 2세대는 같은 환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실현할 수 있을지 막막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든 일들은 다양한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진행되기 때문에 분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쉽게 좌절되기 마련입니다. 탐의 손에 들린 총의 총구는 결국 자신과 같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하게 됩니다. 탐은 흑인 노인인 해리스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자신이 흑인으로부터 들었던 칭크라는 인종차별적 언사를 다른 아시아인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탐은 마침내는 현실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는데요. 이렇게 불운한 최후에도 불구하고 이씨 부부가 당시에 성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일말의 가능성과 의지를 보여줬다면 탐은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작품 초입과 결미에 등장합니다. 이 소설은 1992년에 발생한 LA 폭동 사건과 많은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특히 이선주 선생님께서는 이 폭동 사건을 필요한 때에는 모범 소수민족으로 치켜 세우면서 다른 소수민족을 경계짓다가 주도 세력이 위협받는 순간에 담보로서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경계의 시민으로 아시아계를 대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품에서 백인은 소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물을 책임도 부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소설은 처음부터 탐의 시야를 어지럽히는 위압적이고 위해적인 흰 빛을 등장시키게 되며 암시적이라도 백인성, 와이니스 담론을 문제의 중심에 합입시키고자 했습니다. 즉 탐이 여러 번 마주하는 흰 빛은 백인 주도 세력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빛으로 인해 아파하던 탐이 빛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빠져나오려 버둥거리지 않고 침착하고 침묵할 수 있게 된 것은 흰 빛, 즉 백인 세력을 대하는 그의 인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그의 문제의식은 차츰차츰 힘을 잃어서 거의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탐이 백색을 가시적으로 인식하는 것에만 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백인성이 가지는 힘은 그것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표준이라고 여겨져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는 그것이 가지는 비가시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백인성은 자신을 식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헤게모니를 유지하는데 웨스트는 백인성을 어디에나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편재하면서도 비가시적인 모순적인 존재로 설명합니다. 작품에서 탐은 미약하게나마 백인성을 인식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안위만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소극적으로 살아가던 탐이 이씨 부부가 안전한지 확인하러 위협을 무릅쓰고 다시 식료품점을 찾아갈 용기를 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후 그가 흑인 노인을 다시 구할 때 적극적으로 나설 때 그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위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인종적 차이에 기반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고 말해도 됩니다. 이러한 탐의 문제의식과 용기는 인종주의 하에서 개인들이 겪는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너드 장의 식료품점이라는 소설에서 나타난 인종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